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재도 똑같고 우리 이제 교육하는 거는 이제 귀농인 뭐 농업인들 그다음에 이제 도시 농업인들한테 소비자들 교육도 네. 하고. 네. 그럼 그렇게 이제 그럼 이쪽 괴산 충북 괴산 이쪽이랑 네. 이쪽에서 연구소 이런 데서 하는 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보통 이루어져요? 괴산은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가 괴산하고 이제 청주로 통합됐죠. 저쪽에 네, 이제 청원하고 청주하고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청원이라고 불렸는데 청주 쪽은 이제 유통하고 이제 분석 연구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류농약, 그다음에 미생물 검사, 그다음에 GMO 검사, 전문 이제 실험실이 있고 이쪽에서 괴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토종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네. 신문 만들고 출판 서적 유기농 그럼. 서적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 한번 보고 아까 이제 봤던 이제 유기질 비료 네네. 네, 그런 거 이제 생산하는 음. 괴산 쪽에 이제 주로 주원문은 그런 거. 그리고 그 꾸러미 만들잖아요. 네. 그걸 혹시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꾸러미는 2010년도에 이제 시작했고요. 꾸러미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도 같이 시작했지만 이제 언니나 서팟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 언니네 또. 그게 이제 본래 취지의 의미는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많긴 한데 꾸러미나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 이제 좀 자기 이제 가정에서 있는 텃밭에 있는 것들을 농산물들을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농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판매처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소농 구조. 지금은 이제 대규모 농업을 통해서 농기계도 큰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소농 구조는 이제 거의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판매처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한 농가가 이제 상추만 재배해요. 텃밭에. 여기 또 오이는 또 잘해요. 텃밭으로. 이 사람들 둘 개 합치면 오이 상추가 되잖아요. 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농산물들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시골에 어떤 이제 정서가 담긴 거죠. 우리가 왜 시골을 가면 진보다리를 싸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나이 때 되면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거는 우리도 이제 회원 농가가 많아요. 우리도 한 12,000, 한 15,000 회원 농가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유통이 이제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유통을 지금 이제 크게 확장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국내는 이제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도서 상간 지역 빼놓고는 진짜 거의 뭐 하루면 가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유통 과정에서 해서 그 뭐 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장기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하루면 가니까 포장해서 이제 바로 보내버리면 하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고민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적절하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충북도 인근에 있는 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농산물들을 주로 수집해서 우리가 소포장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네. 또 그러면 또 유기농이 여기가 주 업무인데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이제 유기농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유기농 인증 마크 같은 거에 대한 뭐 컨설팅 교육이나 그런 것도 그런 업무도 하나요 혹시? 유기농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유기농이 뭔지 알아요? 공부는 해봤어요? 공부는 이제 유기농이 개괄적으로 뭘 같아요? 일단 천연 5년 이상 뭐 농약 잔류 농약 없고 그런 거 또 해서 이제 인증표를 관행이라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지속해서 해왔던 방식을 이제 네. 관행이라는데 관행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해서 유통하면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는 이제 농업이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실제 7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 농민들 사이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생기면 좀 깨끗한 농산물을 이제 좀 생산을 하자 우리가 화학 비료를 하지 말고 그래서 시작된 게 이게 농민들 90년대 후반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친환경 농업을 이제 계속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많이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는 관행의 어떤 생산 유통 전 과정에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하나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과 뭐 몇 가지 필수적인 뭐 필요 사항이 있겠죠.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조건 중에 내가 토양에 이제 투입되는 이제 자재들에 대한 것들이 제한적이고, 그게 이제 천연 물질에서 거의 다 유래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법규가 있어요. 그런 자재를 이제 법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재배 포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또 그런 법규나 시행 규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농가가 계속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지 친환경 농업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증서 그냥 뭐 우리 KS 마크 품질 표시처럼 도장 딱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농민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증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농민으로서. 대학교 졸업장 받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시험 아닌 시험도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인증 규정은 이제 전농약, 무농약, 이제 유기농산물 세 가지인데, 네. 전농약은 이제 내년도 이제 폐지가 돼요. 네. 그래서 폐지가 돼서 없어지고, 무농약과 이제 유기농산물 두 가지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건데, 무농약은 이제 2년마다 한 번 갱신하지만, 네. 유기농산물은 그 더 위에 단계죠. 유기농산물은 매년 이제 검사를 해요. 수질 검사, 토양 검사, 기타 여기 이제 환경, 네. 내가 재배 포장 주변 환경 검사 등 그런 것도 다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검사원이 있어요. 인증 심사원 겸 이제 심사원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정확한 명칭인 것 같고, 그런 이제 심사원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다 검사를 해요. 쓰고자 하는 농자재에 대해서도 다 검사하고, 어느 품목에 언제 얼마만큼 썼는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농가는 다 그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영농일지예요. 네. 단순하게 그냥 시골에서 봤듯이 뭐 걸음 뭐 그냥 피고 뭐 농사 짓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농식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잘못 생산되면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재앙이 와요. 식중독균이 갑자기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엄격하고, 그 인증을 이제 허위 발급하거나 뭐 농가가 쓰지 말아야 될 품목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적절하게 뭐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이제 엄격한 규정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친환경 인증인 거고, 인증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네. 농가, 그다음에 농가 스스로 굉장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농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 전체 농약을 치는데 가운데 친환경 자기는 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다 네. 농약이 비싸게 해서 날라오니까 이 사람이 못 받는 거야. 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즘에는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단체로 많이 해서 인증을 이제 네. 많이 늘려가는 거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흑살님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제공하는 이제 지금은 독립돼서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가 잘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이제 한국농식품인증원이라고 해서 네. 저희 이제 흑살림에서 예전에 같이 이제 했었던 인증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이라는 거는 국민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데서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민간으로 이양을 했다고. 말하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단체가 이런 데서 좀 만들어서 친환경 인증을 좀 더 적절성 있게 좀 한다. 그렇게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으로 이제 좀 많이 돌렸는데 그 중에 1호가 이제 우리 한국농식품 인증원이에요. 첫 번째, 지금 국내에 그런 이제 단체가 한 74개, 72개 정도 있어요. 인증을 해주는 기관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뭘 하냐면 똑같이 그냥 인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거예요. 교육은 뭐라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친환경 법규에 대한 교육과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도록 사후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이제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이제 어떠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도자, 이제 쌀을 생산하는 수도자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네가 좀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무농약이든 유기농이든 한번 전환해서 바꿔보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컨설팅 인증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농림수산식품부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분석하고 조사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해주고 토양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부터 해오고 있는 이제 농법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경영적으로도 좀 따져와서 그런 것도 교육해주고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직접 찾아오시는 농민들에 의해서 그런 컨설팅 같은 게 해주는 대부분은 이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업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공모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이제 이런 이제 잔매 프로젝트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이런 컨설팅 지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권역이에요.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럼 여기가 무슨 뭐 여기 괴산 권역이다. 그럼 괴산 권역에 이런 컨설팅 이제 그런 추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참여하죠. 그럼 이 주변 대부분 농가들은 포함돼요? 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도 여기 주변에 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거야. 만만치가 않은 거를 한 번씩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네.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유기농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맞잖아요. 인위적으로 뭔가 화학적 제품을 해가지고 생산한 거라 좀 어느 정도 그런 걸 배제를 하고 양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있는 것들을 최대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기농으로도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투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화학 제품이야 뭐 비료한 포대 뭐 화학 제품 한 포대 사면 뭐한 2, 3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친환경 제품 그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자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더 비싼데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양분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투입이 돼서 경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죠. 네, 한 3, 4만 원 하고 2, 3만 원 할 텐데. 그런 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이런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따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지금 봐서는 한 3가지 정도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자재,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고 미생물 뭐 어떤 이제 병해충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거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런 미생물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다 이제 채취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는 거고, 또 한 건은 이제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해요. 검증. 네, 왜냐면 농산물이라는 게 그냥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인증 받았으니까 인증서만 보여주고 바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큰 규모의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이 정말 잔류 농약이 없고 있고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체 그런 분석 연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연구 센터가 농산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 농산물을 검사하고 사전에 또 입고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검사해요. 한 2번 하고 나서 이제 농산물을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병원성균, 식중독균이나 뭐 대장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검사해서 적합하면 이제 내보내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요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좀 독특한 거는 우리 자체 연구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건의 연구 방향은 이제 아주 큰 연구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런 토종 관련된 이제 종자 연구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 그냥 보존. 그러니까 육종 실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보존 수준의 이제 보존 수준이야. 네. 그래서 품종의 특성과 변화 어떻게 보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크게 세 가지 정도 보통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토종 아까 벼 같은 것도 있고 콩 같은 콩, 거 네. 콩.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그냥 보존하고 그런 업무 농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재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농자재 시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시험 연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해 실험, 그리고 비호 실험, 음. 비료에 효력이 있는지, 해가 비료가 있는지. 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하고 그래요. 그거는 뭐 넓은 면적이 아니고 조그만 면적이고 연구소에서 이제 저희 다른 이제 연구원들이 있어요. 저 아까 그 공장에서 저 사진 봤죠? 네네. 저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저런 걸 많이 아. 하고 그래서 제품 개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국산. 예 여보세요? 저거 항공. 매년 이제 주제가 틀려져요. 아, 네. 저 기능도 다 다른. 네. 그 FTA 시대잖아요. 네. 근데 FTA로 경영하실 때 이럴 때 피해를 보는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좀 이제 수입 시장이 개방돼 가지고 이제 네. 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흑살림은 특수하게 토종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보존하고 좀 검증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수입 콩이나 그런 거에 비해 토종이 갖는 뭐 장점이랄까? 좀 경쟁력 그런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은 이제 외국 농산물이 유기 가공식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네. 관행이야 뭐. 관행은 이제 대규모로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면 피해는 입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그냥 즉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관행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좀 인정받아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좀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해놓고 그만큼 가치만큼 소비자는 아니까 이제 좀 돈을 더 비싸게 이제 좀 지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건은 이제 아까 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이제 GMO가 철회해서 이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GMO를 생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많은 콩이 들어왔었을 때 소비가 되는 게 사람이 밥에 넣어서 먹는 콩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가공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콩의 억수가 특히 사료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두부로 만든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이 사회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정한 국가에서 규칙은 정해졌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국내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것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국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종의 콩에 메리트가 있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건 없어요. 뭐냐면 이제 좀 종의 다양성이 있고 그만큼 문화적인 유산이 있는 거지. 네. 토종이 음식 문화의 기반을 조금 더 개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식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는 이제 지금 보존 측면이 좀 이제 몇 가지는 이제 토종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토종 옛날 나물, 그러니까 콩나물 콩 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의식이 좀 같이 있고 농민하고 같이 동반 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가공식품 업자라든가 이런 이제 유통 판매 업자들이 있으면 이런 토종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고 이제 유통하는 단계가 되고 이 자유무역 시장 이런 이제 개방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정부에서 개방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하루에 쌀 얼마큼 먹는 것 같아요? 왜 거꾸로 질문하죠? 밥 아침 먹어요? 안 먹죠?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죠. 점심은? 밥 먹어요? 어떻게? 밥 먹어. 한 달 평균 한 20일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점심에 밥을. 밥은 챙겨먹고. 아침은 뭐 콤프라이트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저녁은 또. 저녁도 뭐 피자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식문화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소비하는 소비자의 식문화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쌀이 그만큼 귀했다고요. 지금은 방송에서 가을에 봐도 농사가 풍년이어서 쌀이 뭐 풍족하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요.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소비자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가격도 좀 싸게 배불리도 이 한 겨울을 좀 날 수 있구나, 쌀이 풍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의식이 있는데 지금 그 의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쌀이 있든 말든 간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쌀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단은 소비자들 자체가 규모가 선택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 소비를 안 하니까 쌀이 아무리 생산 면적이 쌀이 점점 줄어든다 해도 쌀은 계속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10,000톤이라는 거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딱 먹기 좋았어요. 근데 올해 10,000톤을 생산을 했지만 실제 먹은 건 7,000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3,000톤은 너무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농가는 떨어져 나가서 그럼 올해는 7,000톤을 딱 생산하는 면적을 딱 하면 또 줄어있다고요. 계속 매년 줄어들어요. 실제 그 한 해의 농산물 가을에 농사 졌던 게 그 다음에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쌀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다 따져보면, 수치로 따져보면 사실상은 6개월이나 7개월밖에 못 가요.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0,000톤이라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작년에 이제 12월쯤에 이제 수확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쯤 다 없어졌어요, 쌀이. 근데 아직도 이제 쌀이 남아있는 이거 뭐냐면 소비 다양한 층이- 식물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잘 소비가 없으니까. 나 같아도 그래요. 나 같아도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만 나도 이제 주말에 있을 때는 쌀 안 먹는 경우도 이제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층과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간편식품을 먹기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가공식품류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공류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고. 그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뭐 그런 FTA고 뭐 그런 어떤 PPT 뭐지? 환태평이 뭐지? 하여튼 이제 예.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무역 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게 유기농산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르면 거기서 똑같이 물건을 이제 우리한테 수출하듯이 우리도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 메론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많이 수출해요, 일본하고. 소비가 많아요. 파프리카 같은 게 일본 거의 다 가는 게 많아요. 왜요? 경북인가 경남 쪽은 파프리카 재배 단지가 굉장히 큰 데는 다 저쪽으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사과 같은 것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거기는 거기서 생산을 잘 못해내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게 보면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역 그 시장이 아직 농민들한테는 조금 멀게 약간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만약에 어떤 뭐 우리 단체가 됐든 우리하고 비슷한 단체든 아니면 이런 농협이든 이런 단체들이 어떤 무역 시장을 뚫어주면 생산 농가들이 자국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령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그 계속 지속되어 오는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실상 그 대응하는 게 재빠르는 거예요. 20-30년 전에 이런 이제 뭐 무르가를 라운드 이런 거 해도 우리가 크게 큰 아주 큰 뭐 몇몇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잘 흘러갔다고요. 그 당시 때는 기존부터 농사를 접으셨던 지역에서 그 농촌의 현실도 굉장히 그때는 이제 쌀만 농사를 짓고 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이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20-30년 지나니까 거의 다 농사에 손을 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뭐 귀농인이나 이제 그런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향이 틀려요. 농사 짓는 게. 전문적으로 농사를 엄청나게 지었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뭐 가공을 조금 해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정부 정책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바뀌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좀 풀어가는 거는 이제 농민이 일단은 스스로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 같이 잘 풀어가서 새로운 돌파구로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농산물에 지금 뭐 흔히 뭐 6차 산업이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네. 6차 산업까지는 힘들고 우리가 정부에서 2차 산업에 소규모 이런 이제 즉석 가공식품이죠 된장이나 이런 것들 규제가 완화가 돼서 네. 좀 활발하게 좀 한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농이라 그러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올해가 가족농의 해인 알죠? 우리가 가족농. 세계 농업부에서 항상 슬로건 뭐 캠페인을 거는데 올해가 가족농의 해예요. 소농 구조를 보호하자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엔 또 직원들 뽑으시잖아요. 네. 사장님에서 네.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자질. 것들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지사마다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비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가 지금 직원이 한 90명 다 돼갈 거예요. 다 합쳐서 네. 괴산 쪽은 좀 적어요. 한 14~15명 정도. 청주는 좀 많죠. 유통이 원래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부서마다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있죠. 저는 연구 기간은 이제 최소한 이제 학사라 하더라도 좀 활동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어야 되고 실제 뭐 담당자 정도 놓는다 그러면 뭐한 석사 정도 돼야지 저는 이제 연구소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경험이 또 풍부해야 되고. 나처럼 이제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이나 어떤 운동권에 유기농의 운동권에 관심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하고 이제 꺼짐없이 잘 대화하고 같이 이제 이끌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공장이야 저런 거는 이제 생산직과 생산직의 또 관리자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관리자 겸 실무자가 있고 농산물을 이제 수급해오는 바이어가 있을 테고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영업을 뛰는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계 우리 이제 흑살님이 이제 농업의 이제 인증 생산 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업무를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업무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꼬집어서 뭐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보는 거는 농업에 얼마만큼 이해도가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다 회사마다 똑같지만 우리와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이제 우리의 이제 철학과 정신을 이제 이해해서 같이 좀 어렵더라도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대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도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급여나 월급 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자기도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엄청나게 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혼자 잘났다 혼자 이렇게 쭉 가버리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못 따라가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회사의 뭐 인력 그 취업을 뽑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상은 그거는 뭐 대부분 비슷하고 우리는 단지 농업계 회사라는 점 그리고 그 농업계 회사의 어떤 아까 이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어려운 현실도 같이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저기서 네. 이렇게 막 창고가 많았잖아요. 근데 맨 끝에 보니까 막 구분 지어놨더라고요. 비료. 수표. 국관. 네? 어디? 숙비 막 그거 퇴비 아까 아. 토양계랑 유기농 토양계랑 돼서 그거는 우리 이제 원부자재, 그러니까 원료가 거기 이제 쌓여 있는 거죠.
퇴비를 만드는 원료 자재가 발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발효를 시키기 전에 그런 이제 원료 자재를 이제 저장해 두는 이제 곡간이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던 게 가장 바로 그 원래.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 딱 찍어서 가서 봐야 돼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맞아. 보통 쌀겨 깻묵 이제 버섯밥 해박이죠.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주요해요. 그래서 패키징해서 이제 파는. 오케이. 예, 뭐 이 정도면 저희 원하는 건 다 담은 거. 그럼 뭐 염색사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각자. 만약에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술을 잘 딴 거야. 그러면 전통주 협회를 만들어요. 그럼 전통주 협회가 잘 나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격증을 우리는 해가지고 좀 공인되게 가고 싶다. 그럼 민간 자격증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자면 원예 치료소가 민간 자격증은 알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뭐꼭 이수 시간 필요해요. 뭐 50시간씩 이수하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대표교 회장을 맡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 기관을 막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이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공업 사회로 돌아온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아.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항상 이 기반이 외국, 유럽이든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저개발국가, 특히 이 상업주의 시대에 이제 과거에 한 5, 60년대 그때 개발을 못했던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아시아 쪽은 아직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든지 몇몇 나라,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 굉장히 이 농업을 기반을 그냥 딛고 외국 문물, 공장 이런 게 갑자기 세워지면서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것처럼 그게 쭉 올라가 버렸다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기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공장으로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분 개념인데 이전부터 차근차근 밟아왔던 유럽이나 이제 미국, 아메리카 쪽들은 그런 게 다 1차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런 게 부족해요.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쇠퇴하는 거예요. 결국에 거꾸로 역으로 이제 그 다른 이제 외국 농산물에 이제 침투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농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게 사실 이제 많아요. 네. 그 이제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실용화가 얼마나 만들 수 있는 네. R&D라고 그러잖아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R&D 사업에 항상 연구자는 리서치만 해요. 연구만 해요. 네. 연구 개발이거든요. R&D라는 건. 근데 발전을 시키는 게 과연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대중화를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는데 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거예요. 농업 쪽도 많이 부족해요. 네. 농업에 대기업이 만든 제품만 항상 그 가공품만 보잖아요. 근데 농가를 잘 이렇게 좀 취미삼아 여행 다니면서 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어떤 이제 천연 염색이면 어느 지방에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하듯이 이천이면 또 도자기 네. 뭐 이런 것처럼 그 전통이 농업에 기반을 둔 어떤 문화와 예술과 어떤 식문화가 이런 게 많이 발달돼야 돼요. 그런 게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껏 해봐야 순차, 고추장,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산하면 또 여러 계산 나름대로 또 몇 가지 또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려내는 게 지금 네. 농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실제 국가에서 말했던 6차 산업이라는 거는 그걸 잘 살려낸 기반을 통해서 문화, 예술, 농업이 합쳐진 어떤 이제 관광 농원으로서 수익원을 창출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우리 같은 이런 어떤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농장이면 그게 가능해요. 인력이 풍부하고 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아무리 이제 큰 어떤 대규모 농장이라도 바빠서. 농사 짓는데 바쁜데 그거 저기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네. 사람들 오는 거 오히려 또 귀찮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제 약간 이제 뭐 교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가 이제 들어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항상 만들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젊었을 나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이제 여기 충청도 사람이 아니면 나도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서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제 20살 때까지 서울에 있다가 나도 이제 과는 생물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석사는 미생물학으로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이런 걸 하고 나는 이제 교육 담당이라 하지만 흑살림 온지는 이제 3년 됐고
이전에는 이제 나도 농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같이. 네. 근데 여기보다는 이제 더 많죠. 우리가 농장이 10,000평이거든. 근데 나는 한 70,000평 했었어요. 오. 먹히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되게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 이제 쌈채하고 뭐 브로콜리, 양채로 같은 거 아. 많이 있고 무배추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왜 기회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직업을 탐색을 했을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분명히 나도 이제 그 검역원에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 기회였어요. 네. 나한테는. 그때 검역원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채워. 그 조사해서 이제 뭐 3대를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간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네, 연구원으로 들어가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고 했어요. 네. 검. 그 질병검사, 질병관리본부인가 거기 연구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제 누가 이제 제안을 했죠. 농사 지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내가 뭐 농사를 알아요, 서울 사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간 거야, 농사 짓다. 농사 길러 갔는데 농사를 지으러 간 건 아니고 농사는 배우되 연구를 하려고 간 건데 네. 그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 전환점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가 재밌어서 그 농사로 바뀐 거죠. 어. 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 농사만 이제 농사가 아예 빠져버린 거죠. 어. 근데 공부 뭐 교육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전환점이 또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갑자기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런 이제 회사는 들어왔지만 교육도 하고 여기 이제 농사도 짓고. 어. 지금 농사도 같이 지으시죠. 예. 이런 거 이런 회사랑 같이 경험하면 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배울 거 그런가? 우리 쪽에서 배웠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기농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왔고 선도했던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금방 못 있어요. 시골이라는 거에 대한 적응이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점이 외롭다는 거, 그다음 시골의 어떤 문화적인 문화적인 것도 쉽게 적응을 못한다.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는 애도 이제 27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졸업해가지고 왔는데 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걔가 도시적인 열망이 많고 젊으니까. 예. 이러면은 여기 이 사골 여기서 자라고 한두 번은 공기 삼아서 한 달 가는 거 잘 수가 있지만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언젠가는 생각이 자기도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준비도 준비지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농업의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괴산 지역에 사실 근무자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이 유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지여서. 올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워. 우리는 구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 못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근데 나이가 그 의외로 이제 좀 많이 젊어졌어요. 예, 이전에는 그게 다 고령자들만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진 거. 한번 이제 고민을 잘 해봐요. 그러니까 네. 항상 사람이 이게 이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무슨 일이든 고민을 많이 해야지 이 농업 관련된 분야도 넓히.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 하라 그래서 농사 안 지라는 법에 안 지고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교육 다 이수해서 어느 이제 농부에 가서 농부 선생님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이 뭐여야 되냐. 농사로서 내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농사를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선생님 방향에 갈 수 있는 거. 단순하게 교편을 잡아서 학생들의 인성과 이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그건 밑바탕이고 교사로서의 책임이. 근데 그게 아닌 조금 더 실용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본인 교사님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그러기 위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